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학기에 있어서 아쉽게도 코로나19 사태가 좀 심화돼 가지고 우리가 2학기도 비대면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참 강의하기가 참 힘드네요. 저는 참 하고 싶은데 근데 지난 학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는 기초 물리학 하반편을 후반편을 이렇게 공부하게 될 건데요. 1학기 때 말씀드렸듯이 전자기학 부분은 아마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사용했던 부분을 하는데 1학기 때 사용했던 그 교재의 15장부터 진행할 겁니다. 15장부터 진행을 해서 아마 한 23장 정도까지 우리가 나갈 것 같은데요. 이번 학기에 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난 학기에 하셨던 것처럼 이 온라인 강의에 아주 충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내어드리는 과제물과 또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시험들, 그러니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치른다면은 아마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1학기 때도 수업을 또 같이 못한 학생들도 있고 군에서 복학한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첫 시간은 어떻게 하면 이 과목을 또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1학기와 또한 지난 여름 방학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잘 해오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톡방으로도 보내드렸듯이 저희 신소재공학부는 지난 여름 방학 동안에도 교수님들과 여러 학생들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계속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학과 홈페이지가 mse.신라천.ac.kr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면은 요즘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그러한 정보들을 우리 교수님들이 힘을 합해서 계속해서 모임을 가지면서 많은 정보들을 실어놨습니다. 예를 들자면은요, 취업 진로 분야라든지요, 또한 선배들의 어떤 취업 현황이라든지 한 10분의 1 정도 올려놨을 겁니다. 졸업한 선배들의. 그 다음에 장학금에 대해서 라든지, 그 다음에 학과의 어떤 학부의 개요 또는 소개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많은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어떻게 지금 학과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지난 5월부터 이렇게 취합을 해서 뉴스레터를 제작하였습니다. 학과 뉴스레터를 1호에서 3호까지 이렇게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제작될 때마다 학년별로 톡방으로, 카톡방으로 이렇게 알려드렸는데요. 전달 잘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학교 생활을 하는 것과 아닌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1학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9월 23일부터 이렇게 수시모집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1년 전에 했던 그 작업들을 이제 후배들이 하게 될 건데요. 정말로 여러분들 한 학기밖에 안 지냈지만 신소재공학부 교수님들은 참 여러분들과 정말로 열심히 이렇게 생활한다고 사고합니다. 모든 교수님들께서 학부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을 참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는 시점으로 치자면은 지난주 금요일이겠죠. 8월 28일에 여러분 가정으로 모두 이 뉴스레터 2호 3호와 1호는 보내드린 바가 있고요. 2호 3호와 그 다음에 부모님들께 드리는 가정통신문을 편지를 제가 적어서 이렇게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마 30일, 그러니까 8월 말 전에 아마 받아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로 신소재공학부가 발전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발전도 함께 따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또 여러분들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우리 학부가 또 발전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발전한 모습들을 잘 담아서 홍보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지난 여름 방학 동안에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 한 20개교 정도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입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 학부에 신소재공학부에 홍보를 위해서 가서 여러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만나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레터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부의 이 발전상을 보면서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여러분들도 뉴스레터를 봐서 알겠지만 아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알겠지만은 모든 올려져 있는 그 소식들은 거짓이 과장된 것이었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 이때까지 꾸준히 해왔던 것들만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조금은 홍보에 약하다 보니까 아마 충분히 우리 신소재공학부의 진면목을 보여드리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는데요.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기 와서 정말 교수님들과 대면 수업은 못 했지만 비대면을 하면서 또한 전화 통화하면서 아니면 간간히 학교에 와서 교수님들을 만나서 받은 인상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로 좋았다면은 이 수시모집 기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후배들 가운데 또한 친지들 가운데 정말로 동의대나 뭐 동명대나 아니면은 경성대 이런 데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꼭 우리 학부로 오라고 한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요즘 저희 지인들을 만나면서 우리 학부의 자랑을 하면서 정말로 수학과학에 좀 약하지만 신소재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은 꼭 저희 학부를 추천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학과 홍보물과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파워포인트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직접 전달하거나 보여드리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아마 이 홍보를 널리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또 제 지인들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들을 보는데 이거는 어떤 몇 명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소재공학부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서 나아갈 적에 정말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일반 물리학, 기초 물리학 이걸 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또 학과의 발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실험을 많이 못 해봐서 참 안타까운데요. 저는 지금 1학년 기초물리 실험실에서 이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데 이 공간뿐만이 아니라 이 8층 전체가 거의 저희 신소재공학부가 그러니까 거의 다 사용하고 있는데 실험실마다 들어가 보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 진로에 취업 진로 또 연구소나 대학원으로의 진로 이런 것들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장비들이 정말로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더라도 그걸 한 번 이상 다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어떤 장비나 기기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적극성에 달려 있겠죠. 그만큼 잘 준비되고 발전해온 신소재공학부이기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또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지난 학기에 우리 2020학년 1학년 신입생들을 입학을 축하하며
우리 학부에 성공 로드맵을 제작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제가 집으로도 이렇게 배송한 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과 이걸 한번 다 보셨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적에 1학년 1학기 때 과연 어떠한 것들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준비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S자로 해가지고 석세스, 신라 석세스를 표현하는 그러니까 신라 신소재 석세스 이래가지고 트리플 S가 나온다 그죠? 그래서 그 S자를 모형을 따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1학년 1학기부터 여기에 4학년 2학기에 이 성공적인 로드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요 1학년 1학기에는 뭘 해야 되는가 또 1학년 2학기에는 뭘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데요. 톡방을 보셔도 1학년 때 제가 우리 지금 단체 톡방은 아니지만 이전에 사용했던 그 단체 톡방을 보셔도 아마 이러한 로드맵이 올려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럴 적에 제가 수업 들어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1학년 1학기 때는 무엇을 했어야 됐느냐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출석률 90%입니다. 출석 너무나 쉬운 거죠, 그죠? 아마 지난 학기에 제가 보니까는 한 80% 이상의 학생들이 1학년에서 90% 이상의 출석률을 온라인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주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학점이 3.0이다. 그죠? 학점 3.0인데 이거 왜 3.0이라고 그랬냐면은 국가장학금을 8등급까지 이렇게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나누어서 8등급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최소한의 조건이 평점 평균이 3점 그 학기에 평점이 3.0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는데요. 제가 볼 적에는 보통은 한 50% 이하의 학생이 아마 3.0을 받습니다. 좀 믿기 어렵겠지만 1학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 수업이나 학교 생활에 이렇게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인지 반 이상의 학생들이 3.0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학과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신라대학교나 동명대학교 인근에 있는 사립대학교의 모든 공통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최소한의 조건으로 제시한 바가 있고요. 아마 보통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좀 내실 있게 한 부분도 있고요. 또 선생님들도 우리 교수님들도 조금 성적을 또 좀 더 후하게 주신 것도 있고 이래서 아마 50% 이상의 학생들이 3.0 이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이 뭐였냐면 토익 시험치기였습니다. 그래서 토익 시험 치기인데요. 이게 단순히 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수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토익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시험인가를 1학년 1학기 때 좀 맛을 봐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제가 저희 진로 지도하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제가 1학년 학생들하고 적어도 모든 학생들과 한 번 이상은 통화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교수님들, 진로지도 교수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본 바에 의하면은 정말로 이 시험을 쳐본 학생들이 한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20% 이하의 학생만 이 토익 시험을 8월이나 9월에 지금 치려고 아니면 5월달에 치는 학생도 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80%의 학생들은 이 조건이 일단은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왜 넣어놨다고 그랬냐면요. 여러분들 지난 한 7, 8년 동안 여러분 선배들 지금 재학생으로 있는 선배들을 포함한 여러분 선배들을 조사해 본 결과 3학년 2학기 때까지 토익 시험을 한 번도 안 치본 학생이 60%에 육박을 하더라고요. 거의 한 70%가 토익 점수가 없는 거예요. 있어도 300
점대나 400점이야. 그러니까 정말로 안타깝다 생각을 했고요. 지금 내가 대학원 진학을 하든 아니면은 어느 수준 이상의 중소기업이라도 이 취업을 하더라도 이 토익 성적과 이것들은 필수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근데 학점이 3.0이다 그러면은 정말로 또 토익이 600점이 안 된다. 성공 로드맵에 가보면은 4학년 2학기 때 한 750에서 700점 요 사이를 제가 원한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좀 낮게 잡아서 600점이 안 된다고 볼 적에 많은 인사 담당자들은 이 학생의 성실성에 대해서 대학 생활의 어떤 내실 있는 그런 어떤 학업 성실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3.0을 받고 또한 토익을 시험 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토익 시험이라는 어떤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 여름 방학부터 또는 학기 중이라도 매일 2~3시간씩 이렇게 꾸준히 공부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이 성공 로드맵에 계속 같이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많은 편안함과 재미, 흥미를 위해서 이 로드맵에서 그냥 벗어나서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 선택은 여러분 자유이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4학년 2학기 때 여러분이 여기에 가 있느냐 아니면 이쯤에 가 있느냐는 여러분들이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제가 지난 학기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연봉이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제인가요? 어제 신문하고 온라인 신문판으로 이렇게 본 게 있는데요. 대졸 연봉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에 한 몇십 개 와요. 공기업 한 10몇 개, 그 다음에 중소기업 100개 넘게를 표본으로 해가지고요. 이 대졸 연봉을 했는데 진짜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아마 검색해보면은 바로 그 표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요 2,8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이요 2,8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공기업은요 3,8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대기업은 4,1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4,100만 원, 1,300만 원 지금 현재로 차이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는 연말에 주는 아니면 분기별로 주는 인센티브 보너스는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이 중소기업보다 인센티브를 더 많이 지급합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우리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취업할 적에부터 어떻게 해요? 1,500만 원 넘게가 매년 차이 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갈수록 더 폭이 넓어지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성적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대학교에 4년 동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바로 대기업에 간 여러분 선배도 있죠. SK하이닉스라고요.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간 또는 중견기업에 간 선배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대기업에 간 선배들이나 아니면 그 급의 공기업급 이상에 간 선배들이 한 10%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 이쪽에 간 사람들하고 처음 입학할 적에 크게 다르다는 걸 저희들은 못 느낍니다. 근데 한 학기, 두 학기를 지나다 보면은 이제 표가 나기 시작하죠. 왜냐면요, 여기에 가는 사람들, 여기에 주로 가는 사람들은 여기 가급적인 이 성공 로드맵의 중앙을 딱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소위 말하는 일반적으로 이게 말하는 그 스펙이라는 게 쌓이게 되죠. 스펙이라는 게.
근데 그거는요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대학 생활을 아주 슬기롭고 지혜롭고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실력이 쌓여가는 것이죠. 근데 주로 중소기업에 2,800만 원 또는 2,600만 원 정도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한 4, 50%는 될 겁니다. 5, 60%요. 될 건데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 언저리에서 노는 거예요. 그냥. 여기 비슷하게 가다가 여기 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냐 이게 토익이 한 550점이고요. 학점은요 한 3.6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어중간한 성적들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도 이 성적을 받아서 이런 데 지원을 하고 싶지만 서류 심사에서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기업들에 충분히 갈 수 있는데 1학년 때부터 그런 꿈을 안 꾸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편하고 싶고 놀고 싶어서요. 그냥 자기 마음이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죠. 내 머리하고 내 마음하고 따로 노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동안에도 많이 이제 코로나 가운데서 힘들었겠지만 사실은 교수들은 여러분들 열심히 도우려고 합니다. 정말로. 근데 토익 공부든지 이런 거 시험을 일단 쳐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성적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초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위치에 가는 게 여러분 출신 학교하고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부터 준비해 가느냐, 앞으로 남은 3년간을 1학년이라면 3년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때 4학년 1학기 때 내가 어디에 있을까, 어느 위치에 있는가는 여러분이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발 그 성공 로드맵을요 어디 처박아 두지 말고, 이거는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아까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요 성공 로드맵이라는 그 컬럼이 그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보시면요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는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잘 적어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1학년 2학기 때는 겨울방학 때를 지나면서 영어 시험도 이제 토익도 400점 넘어야 되고요. 예를 들자면 국가 공인 자격증, 뭐 커말이라든지 캐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1학년을 마치고도 충분히 칠 수 있는 겁니다. 방학 때 보니까 캐드 나와서 캐드를 하는 사람도 봤는데요. 또 커말 치는 사람도 봤고요. 1학년 가운데 굉장히 미래가 저는 뭐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학생들이 잘 준비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어 공부는요 공부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영어 공부를 많이 해본 입장에서 그런 경험도 있고요. 또 많이 시켜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전자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더 공부한 만큼 성적이 잘 나오더라고요. 영어 성적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좀 이제 한 학기 잘 지냈으니까 대학 생활에 대해서 좀 더 적응을 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면서 이렇게 잘 차근차근 잘 준비해가는 그런 2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 갈수록 여러분들이 어떤 학부라든지 여러분들의 생활에 대해서 만족감이 높아질 겁니다. 만족감이 높아지는데 그만큼 또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사람은 어떤 아웃풋이라는 게 나왔을 적에 그래서 참 기뻐하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또 새로운 에너지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공 로드맵에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르다. 그래서 뭐라고요? 멋있는 이렇게 수식어로 붙여놨죠. 멋있는 시소리가 없고요. 달라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예전의 모습과 달라야 된다는 거 참 중요하죠. 내가 여기 가서 막 이렇게 막 아무 때나 시간 보내고 이러다가 일로 나의 삶을 터나는 그 다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또 하나의 다름은요. 주위에 있는 동의대나 동서대나
뭐 동아대 이런 동명대 이런 학생들하고는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다른 어떤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 있죠. 다른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요, 여러분 이 뉴스레터 2호에 보면은 요 2호에 그렇게 살았던 선배들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보낸 선배들의 어떤 진로에 대해서 한 3, 40명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 정도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을 지혜롭고 정말로 가치로운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 와중에 이번 이 2학기에는요 우리가 전자기학 부분을 이렇게 배우는데 이거는 여기 로드맵 가까이 가보면 4학년 1학기 때 보면 전기기사 자격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안 오면은 유용한 정말로 가점을 주는 데도 많고요. 공기업 중에서도요. 그러한 자격증인데 그 자격증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 전자기 부분은요 반도체라든지 어떤 재료과학을 하는데 필수적인 그러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역학 부분을 또 열심히 했지만 전자기학 부분은 더 많이 쓰인다. 그것은 더 기초적인 거는 될 수 있고요. 이거는 정말로 핵심적인 과목들의 기본이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이 전자기학 부분에서 어떤 내용을 배울 건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마치는 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5장부터 우리는 배우게 되는데요. 15장은요 전기력과 전기장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마치 배웠던 어떤 중력과 중력장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력이 있으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된다고 했죠? 질량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량이라는 것이 중력장을 만들죠. 그렇듯이 이 전기력과 전기장을 만드는 어떤 알갱이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Q 이래가지고 전하라고 그래요. 전하. 전기를 띤 어떤 알갱이 있잖아 이 말입니다. 전기를 띤. 그래서 전기적인 성질을 띤 이런 거죠. 그래서 15장 1절에 보니까 전하, 그 다음에 절연체, 도체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제가 진행을 할 건데요. 교과서를 보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습을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장 2절에 가보니까요. 쿨롱의 법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쿨롱의 법칙이 나오는데요. 전하와 전하 사이에 힘의 관계다. 전하와 전하 사이. 어떤 힘을 어떻게 얼마나 받는가를 나타내주는 그런 쿨롱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기 다음 시간에요. 그 다음에 예제가 나오고 15.3에 가니까요. 전기장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장. 전기적인 영향력의 세기 이런 말이죠. 방향과 세기. 그것이 전기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벡터예요. 벡터가 뭐라 그랬죠? 1학기 때 우리 벡터와 스칼라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 배운 이유가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 전기장이랑 장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벡터인데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죠, 그죠? 동시에 갖는 어떤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1장이나 여기서 많이 열심히 배운 겁니다. 그 다음에 봐보시면요, 이제 전기장선이 나오고요. 전기장선. 전기장을 그림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는 어떤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체에 대해서 나오고요. 기름방울 실험도 나오고 반대그라프라는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그 내용들은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것이고요. 15장 8절에 나오는 전기선속과 가우스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선속과 가우스 법칙은 이 15장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묻는 그런 시험 문제도 낼 것이고요. 그 정의를 이용해서 또한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도 아마 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 이 쿨롬의 법칙과 이 가우스 법칙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 중간고사의 30%는 여기서 15장에서 요 두 개에서 나온다. 오늘 시험 문제에 대해서 벌써 언급을 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30점은 요 세 개에서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이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16장이라고 치면요, 이제 16장 정도까지만 설명하면은 중간고사를 거의 설명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17장도 들어가겠지만은 그 정도 설명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전에 이렇게 개요적인 것, 대략적인 것을 설명을 잘 듣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학기 때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복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 다음에 큰 그림을 그리고요. 내가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가고 있나 하는 걸 알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디에서 쓰이는가, 어디로 앞으로 쓰일 건가도 생각하면서 자세하게 잘 배워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들어보면 이제 16장을 더 들어보면 저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이 과목이 중요하겠구나 하는 걸 더 알게 될 거예요. 16장이 뭐냐면은 전기 에너지와요, 전기 용량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뭐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죠? 왜 그러냐면은 요즘 전기차라는 게 나오고 있죠, 사실은. 전기자동차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태양전지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아이템이 되었는데, 이 두 개가 사실은 이거와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 태양전지는 어떻게 해요? 태양의 빛 에너지를요,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디바이스입니다. 우리 학부는 지금 부산에서 적어도 가장, 우리 부산대를 제외한 가장 이 태양전지 쪽에 어드밴스드, 앞서가 있고 많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학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 학부에 우리 손창식 교수님이나 우리 황동현 교수님, 그리고 심현석 교수님, 이런 분들이 이런데 아주 전문가이시죠. 우리 정재용 박사님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태양전지 쪽에는 아마 굉장히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건데, 정말로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 선배들 가운데 그래서 에너지기술연구소에 가 있는 선배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기술 관련된 중견기업에 가 있는 선배들도 꽤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아까 전에 뉴스레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며칠 전에 LG화학이라는 대기업 연구소에 있는 공공학번에 이명근 선배가
이명근 박사이죠. 저한테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요즘 추석 때는 제가 못 올 것 같아서 미리 왔다고 하면서 왔는데 제가 막 연봉도 물어보고 막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어요. 지금 딱 나이가 39이거든요. 지금 거의 한국 나이로 40이 됐겠네요. 공공학번이니까 그죠? 근데 연봉을 얼마 정도 받냐니까요. 한 7,500만 원 이렇게 넘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받던데 뭘 하냐니까는 2차 전지 개발하는데 2차 전지 여러분들 알고 있죠? 전기차의 필수적인 것. 그래서 LG화학이 되게 주식 가격이 높은 편이죠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전기 용량을 어떻게 하면은 크게 할 수 있을까? 또 빨리 축전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장 1절을 보니까요. 전기 포텐셜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포텐셜 하니까 여러분 좀 기억이 나는 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1학기 때 우리가 배울 적에 아까 지워버렸는데 여기 중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이걸 할 적에 중력 포텐셜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었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포텐셜이라는 것은 잠재적인 이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중력 포텐셜이 어떤 거냐? 이걸 놓으면 떨어진다 그죠? 떨어지면서 얘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죠?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그 잠재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포텐셜 또는 에너지로 말하면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정기적인 성질에 의해서 발생하는 포텐셜이다 이 말입니다. 아까 전에 중력 포텐셜이었으면 그거는 질량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기적인 전위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정기적인 위치, 에너지 이런 의미인데요. 우리가 건전지 1.5V, 3V, 5V, 10V 하는 그것이 어떤 전위의 차가 얼마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1.5V짜리 건전지가 있을 적에 이 전위가 있는데 여기를 0V로 하면은요. 이거는 이게 1.5V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면은 여기는 1.5V가 되는 이걸 우리가 전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요 사이에 전위 차를 또한 1.5V라고 하는 거죠. 그렇듯이 전위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게 된다. 그 다음에요. 16절 3절에 가면요. 그래서 이 전위와 도체의 경우가 어떻게 되는가. 왜냐하면 이런 극들이 다 도체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기차를 태양전지를 만들 적에 전극이라는 게 있죠. 전극이라는 게 있는데요. 축전지도 그렇고 요 전극으로 사용되는 것이 다 도체잖아요. 그죠? 아까 전에 절연체 여기 말하는 어디 있죠? 절연체, 도체 이런 거에 대해서 15장에서 벌써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체에서의 전기적인 게 어떻게 됩니까? 또는 여기서 우리가 동전이면이 뭔가. 자, 이건 쉬운데요. 전위가 같은 면 이런 말입니다. 전위가 같은 면.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16장 3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응용 부분이 나오고요. 많이 16장 5절에 가면 중요한 게 또 나오는 카패시터라는 게 드디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축전지죠, 그죠? 축전지인데 이 축전지가 우리가 말하는 이 전기차에 어떤 축전하면서 저도 지금 하이브리드 차를 본다고 그랬는데 동력을 이용해서 발전을 해가지고 축전기에 축전을 해서 그 전기적인 힘으로 가게 하는 게 우리 하이브리드의 원리인데 그 안에 카패시티가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가 차를 살 때 이 카패시터만 해도 500만 원 한다 그러더라고요. 500만 원. 그래서 시에서 300만 원을 보조를 해주고
또 계속해서 다른 데서 혜택도 보고 이래가지고 500만 원, 지금은 아마 300만 원, 200만 원 정도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차보다 앞으로는 이 전기차를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건데, 전기차에는 뭐 이거밖에 없죠 사실은. 그죠? 엔진이라는 게 없잖아요. 모터와 축전기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만드는 데 있어서 엄청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다. 삼성 SDI라든지 이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잘 준비되만 해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전기기사 자격증도 따야 될 것이고, 그죠? 준비가 되면 그런 기업에 가서 좋은 연구와 개발을 할 수 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 응용에 대해서 급패시티 그 연결의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들 우리가 병렬로 이렇게 연결을 할 것인가, 직렬로 이렇게 할 것인가. 그럼 병렬로 연결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용량이 어떻게 변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이 나와서 그걸 하고 나면 16장을 마치게 되는데요. 이 정도를 마치게 되면은 우리가 거의 중간고사를 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볼 적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여기서 한 3에서 40점 정도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3, 40점, 여기서 3, 40점, 그럼 7, 80점을 15장과 16장에 대해서 다 이렇게 커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보시면요, 17장으로 가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익히고 있는 전류와 전기 저항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17장에 저항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이거의 상반부나 아니면 이제 집중이 잘 된다면은 17장까지를 나가서 이제 중간고사를 이렇게 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전류가 무엇이고 이 전기 저항은 또한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하면서 오음의 법칙이라든지 그 다음 키르호프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법칙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과정을 마치게 되면은 우리가 중간고사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이 15장부터 천천히 이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교재를 가지고 있기에 집에서 주말 동안에 아니면은 수업을 듣기 전에 한 번씩 정독을 해오시길 바랍니다. 한 20분만 읽어오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20분 동안 읽고요. 그 다음에 이 동영상 강의를 2번에서 3번 정도 들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개념을 잡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마 1학기 때도 경험하셨지만 저는 강의를 천천히 나갈 거예요. 진도를 빨리 나가는 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한 15장부터 22장, 23장 정도까지 6에서 7장 정도만 충분히 커버를 하려고 합니다. 더 뒤에 나가면 좋지만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부분이라도 아주 내실 있게 잘해서 고학년에서 배우는 과목들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 잘 따라와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열심히 하는 한 학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